페이스북의 지금 성공은 우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허접했어요. 있는 기능이라고는 전화번호부, 그리고 기숙사 정보 정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에 대학생들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기숙사에 있는 IP 주소를 전부 다 검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번호랑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어떤 여자애가 접속하면은 그 여자애가 어떤 방에서 지금 접속했는지를 띄워준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한 걸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2004년에 그 여름에 기숙사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해 있었어요. 그 기능 하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그는 지금 어떤 기숙사에서 누구랑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걔네가 어떤 기능 만들었냐면은 수업 시간표를 만들어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을 친구로 막 맺어주고 이랬어요.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굴러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순간 갑자기 뜨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 패스를 그대로 안 따라가요. 멘토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죠.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돈을 어떻게 거둘지 잘 생각해야 된다. 페이스북은 처음에 그런 고려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재밌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하버드생 전원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좀 쓰면 안 될까? 그래서 MIT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보스턴 대학교,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씩 확장해가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페이스북이 생기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과 이메일 리스트로 이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얘들아,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었어.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하고 있었죠? 싸이월드. 그 사이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찌질한 기능 만든 애들한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답장을 보냈어요. 얘들아, 이걸 보렴. 한국엔 이미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 싸이월드라는 엄청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단다. 니넨 망했어. 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컴퓨터학과라면 누구나 한다는 페이스북 창업에 동참을 안 했죠. 그게 이준석의 가장 뼈아픈,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비대위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 4년 동안 접었던 슬픈 사연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 동요하는 건 굉장히 안 좋고요. 페이스북 사람들이 만약에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넘지 못했을 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추적해서 스토킹하는 기능, 이런 것들 다들 법적으로 살펴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고소고발로 망했을 거예요, 아마. 뭐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했다느니. 물론 페이스북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는 법을 무시하겠어, 이러면서 어느 정도 지른 거죠. 그 조언을 어떤 멘토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걔는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지금 20조 부자가 된 거죠.